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이즈 팀의 김강수 팀장님께서 산업은행의 혁신성장 생태계 지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산업은행 넥스라운드실에서 넥스라이즈 팀을 맡고 있는 김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은행 혁신성장 생태계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저희 산업은행은 그 벤처, 그 다음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준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은행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가지고 산업은행에 대한 뉴스가 종종 들리고 주로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암울한 내용이 좀 보도되고 하는데 그 이외에 아주 다양하게 산업은행이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산업은행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산업은행 역할, 그 다음에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혁신성장 부문, 이 부분에서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산업은행 내에 있는 조직인데 이쪽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넥스라운드실이라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은행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산업은행 영문으로 KDB라고 하는데 KDB가 코리아 디벨롭ment 뱅크입니다. 이걸 영문을 한글로 하면 코리아 디벨롭ment 뱅크 하면 한국개발은행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왜 산업은행을 디벨롭ment 뱅크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디벨롭ment 뱅크라고 하면 경제를 개발시키는 국가 소유의 아니면은 다국적 그런 금융기관들을 디벨롭ment 뱅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약간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업은행 있지 않습니까? 한국 중소기업은행인데 그게 영문으로 IBK입니다. 그걸 풀어서 쓰면 Industrial Bank of Korea. 영문만 보면 Industrial Bank of Korea가 한국 산업은행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점에서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할 때 해외에서 메일을 수시로 받고 하는데 간혹 그 기업은행으로 가야 될 메일이 산업은행으로 잘못 배달되는 그런 사고가 아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산업은행은 KDB다, 기업은행은 IBK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은 1954년에 설립됐는데 그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 이제 피폐해진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은행 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보통 민간은행들은 민간기업 마찬가지죠. 상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됐는데 산업은행은 특별법인 산업은행 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역할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 역할,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 공급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저희가 그 연간 목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 공급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만큼 민간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법을 이제 들여다보면 산업의 개발 육성,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SOC죠. 지역 개발, 여러 가지 여러 지역의 이제 개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큰 대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하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관리, 이 부분이 아마 산업은행이 미래 먹거리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100%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고 몇 년 전에 이제 그 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51% 최대 주주 부분은 정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금융시장 안정 역할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큰 손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자본을 보존하게끔 그렇게 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산업은행의 국제신용 평가 등급이 우리나라 정부 등급하고 똑같은 무디스 기준으로 AA2, S&P 기준으로 AA, 피치 기준으로 AA- 등급입니다. 일반 우리나라의 다른 시중인들은 싱글 A 등급 정도 수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주로 트리플 B 등급이 많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많고, 그리고 또 투자 등급인 트리플 B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들도 많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252조 원, 자기 자본은 30조 원, 이 중에서 납입 자본금은 페이딩 캐피탈은 20조 원 수준입니다. 네, 산업은행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데 자금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대별로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그런 산업들이 있을 텐데요.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는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수출산업 이런 쪽에 역점을 두었고, 그 이후로 사회 간접자본, SOC, 그다음에 하이테크, 최근에는 벤처 스타트업 쪽으로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쪽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쪽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분은 이제 시중은행들은 주로 리테일 중심의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마진이 나는 그런 리테일 뱅킹을 주로 한다면, 저희 산업은행은 기업들이 필요한 장기 저리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에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요한 장기 저리에 시설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기 힘든 부분에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증후기라든지 큰 대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서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는데 고용시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것 같다. 그러면은 산업은행이 단기간의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 상품이라든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 다음에 PE, 사모펀드,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은행들 중에 산업은행이 거의 최초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은 역할이었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산업은행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나열해 봤습니다. 먼저 기업금융입니다. 뭐니 해도 산업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기업금융 부분입니다. 기업금융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 투자를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는 91.1조 원을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테일 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금융 하단 부분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안전망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HMM이라든지 아시아나, 한일중공업, STX,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부분도 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 아는 직원들도 이쪽에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고생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매일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이슈 같아지면은 2, 3주 그야말로 집에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쪽잠 자면서 일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상당히 그 고생하지만 주위에서도 좀 못 알아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랜딩이란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몇 년 전에 산업은행하고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되면서 그때 생긴 새롭게 도입된 그런 업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기업 앞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인데 이제 기업 앞으로 산업은행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시중은행한테 자금을 공급하면 시중은행이 이제 그 개별 기업 앞으로 자금을 장기 저리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다 아시는 거고 우리 직접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산업은행이 설립한 여러 가지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랑, 발전소 이런 부분을 이제 건설하는데 이런 거는 건설하는데 한 10년, 20년 걸립니다. 이렇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제 그 소요되는 그런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의 신용을과 이제 그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이렇게 신용 보존을 해서 하는 그런 장기 자금 공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산업은행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천공항 사용하신 분들도 대부분 사용하셨겠지만 그 다음에 인천공항 갈 때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 우리나라 프로젝트 금융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작품이지 아닌가? 산업은행이 이제 역할을 해서 했고 여러분들 고향에 차 타고 가실 때 그 달리는 고속도로, 터널 발전소 이런 쪽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제 손길을 거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이 부분에서도 산업은행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시장의 주관사 업무,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는 주로 이제 증권회사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은행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산업은행이 회사채 시장 발행 주관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이쪽 부서에 있었고 해서 이제 그 대기업 그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공모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대표 주관사 리더 매니저 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업무도 이제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업무, 파생 상품을 위험 해치를 위한 파생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 프라이빗 에쿼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산업은행이 그 국내 은행들 중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그 산모 펀드 시장을 이렇게 개척을 해 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조직들을 그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틈틈이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다른 그 기업들을 분석하거나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해외 은행에 론을 할 때 그 은행의 조직들을 보면 이게 어느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저희 산업은행의 가장 큰 그 조직 단위가 부문이라고 있는데 이제 총 9개 부분이 있고 부문보다 조금 작은 그 조직이 본부,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본부가 있고, 그리고 그 본점에 총 60개의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점은 61개. 제가 은행 들어올 때는 한 20개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줄여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해외는 이제 해외 지점이 10개, 뉴욕, 동경, 런던,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10개, 그 중국에 5개 지점. 그리고 해외 그 법인은 홍콩, 브라질, 헝가리,
뭐 우즈벡,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6개 있고 회계 사무소 프랑크푸르트, 시드니 이렇게 아부다비 한 9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는 지점으로 잘 안 되고 있고 홍콩에 지점이 하나 더 설립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혁신성장 금융 부분이 이제 그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글로벌 우리 네트워크인데 아시아에 주로 지점 해외법인 사무소가 많이 집중돼 있고 미국 쪽에 이제 그 뉴욕 지점, 그 상파울로 브라질 법인이 있고 최근에 그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 벤처 캐피탈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3명 내보내고 그 현지에서 채용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그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한국계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이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그 스타트업 지원하는 저희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밑에 보시면 생태계 조성 업무를 포함해서 이제 초기 창업 단계, 도약 단계, 스케일업 단계에서 기업 생애 주기별로 각 부수가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제가 포지션을 좀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혁신성장 정책금융센터는 우리 부문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원리은행금융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으로 이제 기업 앞으로 자금 조달하고 있고 넥스라운드를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넥스라운드실은 벤처 생태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술 금융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벤처 기업 스타트업 앞에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부서이고 간접 투자 금융실은 프라이빗 에퀴티나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펀드를 조성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그 부서입니다. 이 간접 투자 금융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VC 펀드, VC 쪽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VC 펀드 그 조성 규모의 한 2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설립된 스케일업 금융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쪽에 뭐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규모가 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넥스라운드실의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넥스트라운드입니다. 넥스트라운드는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저희 은행에 그 위치한 IR 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그 IR을 실시하는데 일주에 3번, 주 3회 화, 수, 금, 오후 3시, 조금 이따가 3시에 이제 오늘도 할 텐데 이제 주 3회 저희 IR 센터에서 IR을 진행하는 상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 9월 말까지 총 505회가 됐었고 또 500회 특집 프로그램에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제 505회 라운드 동안에 1,829개 기업이 아이를 실시했고 약 뭐 매년 100여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 신청을 말씀드리면 437개 기업이 3조 1천억 규모를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IR을 실시하고 2년 동안 투자 유치한 그런 수치입니다. 437개 기업이 3조 1천억을 그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은행이 직접 투자가 3,800억 원. 이거는 직접 투자고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부분은 이게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넥스라운드 참여한 기업들 중에 15개 기업이 IPO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그 상황을 이루고 있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호스팅 파트너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파트너 시스템이 무엇이냐?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레이트나 CVC 여기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나 뭐 대학 그 창업센터 이런 쪽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오늘 라운드는 LG 사이언스 파크 데이다. 그러면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이제 그 관련된 포트폴리오 스타트업들을 모셔와가지고 아이를 진행하는 그런 스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회가 이제 끝났고
500회면은 뭐 주말 연습곡이나 가족 오락관 기준으로 하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큰 그 행사였는데 앞으로 1000회까지 무사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넥스라이즈 요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팀인데요. 그 넥스라이즈는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 국내 대기업, 벤처캐피탈, 유관기관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대1 미업, 스타트업하고 대기업, 스타트업하고 벤처캐피탈하고 1대1로 미업을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수 전시,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수를 전시하는 거. 그리고 또 국내 연사들, 창업가나 투자자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무대에서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말에 코엑스에서 했었고 참관객은 1,900명 이상, 미업은 2,000회 이상 실시됐습니다. 이제 전시 참여했던 스타트업은 249개, 그리고 대기업 부스에 같이 참여했던 스타트를 포함하면 274개 정도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국내에 있는 해외 대사관들도 좀 참여를 방문을 해서 참여를 권유를 하니까 흔쾌히들 뭐 참여를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한 해외 대사관 그다음에 주한 상공회의소 한 10군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월 16, 17일 목금 셋째 주에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보수에서 운영하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넥스트 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1년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기수당 15개 회사씩 선발을 해 가지고 5개월씩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포에 예전에 신용보증기금 있는 그 건물 마포 프론트원에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3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1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15개 회사 중에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에 그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8개 회사가 72억을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2월부터 6월까지 그 진행됐던 2기에서는 7개 회사가 155억을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이제 연간 프로그램은 이제 1월, 6, 7월 달에 이제 선발을 해서 5개월 동안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마지막 그에는 이제 데모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데모데이를 넥스트라이즈에서 같이 하면서 올해 넥스트라이즈에서도 그 넥스트 원 데모데이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펀드를 설립을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접 투자 시 그쪽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고 크게 하지만 저희는 또 이제 특정 테마의 그런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하고 800억 원, 롯데그룹하고 600억 원, 그리고 중견기업들하고 이제 동남권에 있는 중견기업들 하고 400억 원, 그다음에 호남 지역의 중견기업들하고 200억 원 이렇게 펀드를 설립을 해서 해당 분야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펀드 GPF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4호까지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 1호, 3호까지는 원화로 총 3천억을 결성을 했고 4호는 US 달러로 1억 5,500만 불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 온라인 플랫폼을 올해 초에 이제 만들었는데 www.nextround.kr이고 넥스라운드하고 KR 사이에 CO가 없습니다. 넥스라운드.kr인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을 검색을 하시고 주제별로 섹터별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그 분야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큐레이션 돼가지고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 3회 하는 넥스 라운드 행사, 그거 이제 VOD 파일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그런 그 IR 자료 같은 것도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뭐 그런 스타트업들을 많이 검색하실 수 있고, 그다음 스타트업 분이시라면 자기 회사를 이제
IR 자료를 등록을 해서 이제 투자자나 아니면은 12시 분야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자기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넥스 라운드 행사를 실시간으로 고화질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넥스 라이즈를 담당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6월 셋째 주 6월 16일, 17일 목금에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코엑스, 비홀하고 뭐 2, 3층 이렇게 공간을 확보되어 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1대1 미드업 신청을 저희가 한 2, 3개월 정도 스타트로부터 받는데 올해도 그 신청을 받는데 조금 이제 그 속도가 늦게 이제 좀 이렇게 픽업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저희가 이제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 메일도 드리고 할 때 어떤 곳에서는 스팸 메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무슨 인터넷 진흥원인가 거기서 이제 경고도 받고 한 번 더 스팸 메일 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벌금도 내야 되고 예,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스팸 메일 등록하지 마시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김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